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캐리어 서비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와 마인드 컨트롤에 크게 도움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58분 조금 넘어가고 있네요. 트럼프 연설 보고 녹화 들어오니까 시간이 좀 뒤로 밀렸는데 저도 좀 짜증이 나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짜증이 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사실 뭐 그러려니 했어요. 특별한 멘트는 없을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은 하긴 했는데 그래도 멘트를 또 그렇게 날리냐. 그 정도 멘트면은 뭐 굳이 뭐 방송까지 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핵심 키는 이란이 어떤 제스처를 또 미국에 보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또 변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란의 제스처가 상당히 양호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보통 그 결말이 나오기 직전에 항상 하는 멘트가 좀 더 강력한 멘트를 갖다 던져놓고 나서 그리고 자기가 유리한 또 협상 단계를 거쳐가는 그런 또 항상 형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적으로 또 멘트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가에서 들어오는 거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도 현금 집행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자금을 좀 집행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널뛰기 장세에서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라올 때 항상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내자 이런 표현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현재 지금 주가가 이제 10% 안쪽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서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수차례 경험을 하셨습니다. 다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널뛰기 하고 있으니까 좀 사람 당황할 수가 있겠는데 종목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지수가 2, 3% 하락을 하면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수보다 좀 더 하락을 하겠죠. 왜 그러냐면 그만큼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가 에이 또 실망감이 있어서 좀 더 던져놓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 변동 그걸 또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수익을 또 테이크하면 되는 것들이니까 고민보다는 여러분들 사실 그렇죠. 뭐 고민이나 걱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까라는 것들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런 고민이나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는 걱정을 하는 점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겪는 그런 상황 하나 있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보다 더 큰 악재가 또 뭐 있을까라고 하면 미국발 악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미국의 경제적 시스템이 파괴되거나, 뭐 국채금리가 박살이 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그거 아닌 이상에는 나머지 것들 같은 경우는 거치관에서 대부분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경계하는 것들은 미국 국채금리가 4.5% 넘어갈 때, 이때는 우리가 좀 도망을 좀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트럼프가 잘 또 관리를 해요. 보면 참 신기한 일이기도 하긴 합니다. 연준도 사실 그 부분은 상당히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4.5% 넘어가는 것과 안 넘어가는 것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유가가 사실 등락을 해서 주가가 널뛰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크게 걱정할 내용들은 아닙니다. 잘 또 대응해 나가면 된다. 저는 이런 의견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큰 악재가 터지면 조금 뭐 살짝 뭐 고민은 좀 해봐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느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명확하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응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냥 고민을 갖다가 더 크게 걱정을 키우다 보면 이게 산만해지잖아요. 사람의 사고방식이 원래 그렇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이것이 어떤 팩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인가라는 것들을 보면 저는 오늘도 멘트 날린 것 중에서 쭉 체크를 해보니까 결국은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또 하나의 또 제스처를 취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우리가 그건 그거고 수익 낼 건 또 수익 내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에 대해서 제가 4월 두 번째 2026년도 81번째 수익 실현 의견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녹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장중 수익 실현 의견 좀 진행을 했는데 제가 원래 목표가 여러분 브리핑방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드렸잖아요. 원래 21만 원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요 기준치도 잘 참조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 정도 수익이 또 나왔을 거예요. 자, 뭐 이런 거에 올라올 때 수익 내고 또 이렇게 하면서 계속 현금 창출해 가면서
다른 것들도 빌빌하는 것들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현금 관리 잘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최근에 변동성 장세에서 현금 비중 40%, 절대 원칙은 30%는 무조건 지킨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 30%를 항상 보유하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냐 하면 저는 과거부터 쭉 경험을 해보면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항상 어떤 이상한 장사가 펼쳐집니다. 그 현금은 그때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죠. 마치 지금 우리가 원유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럼 우리 비축유를 방출하고 이런 내용들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랑 아주 유사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머니케어 녀석 케어맨 클럽에 있는 그건 OECD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전체 비중의 30% 현금은 항상 보유해라라는 것들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말 안 들으신 분들, 지금에 와서 또 한번 깨달음을 얻는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기는 하겠는데, 그냥 말을 들을 땐 들으세요. 아웃소싱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컨설턴트 말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간 또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제가 생각했던 21만 원 추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차고요. 요 생각해 보니까 트럼프 멘트가 나오면서 그죠? 좀 눌렸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멘트 드렸잖아요. 갑자기 수급이 빠진다. 그 눈치까지 좀 채셨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뭐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은 걱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렇죠. 저는 미국이 앞으로 필요한 거에 대해서만큼 별로 걱정은 안 해요. 걔들 자본주의라니까요. 똥줄 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망가뜨리지 않아요. 그것이 걔들이 해야 될 임무거나 또 미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 하나 중에 12월 달에 미국 트럼프 정부가 만드는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핵심 요소가 뭐라고요? AI를 필두로 한 제네시스 미션입니다.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정치적 행위들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하지는 않아요. AI 하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들은 미중 경쟁 속에 기본적으로 간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들, 그것을 가장 강력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90년대부터 한 2010년 요 사이에서는 미국은 야 우리가 먹고 살기는 금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대대적으로 그 부분을 발전시켰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플러스 이제 IT겠죠.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AI입니다. 우주항공이고요. 시대가 바뀐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요 그 시절에 또 살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당시를 또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주식을 거래하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또 잊으셨을 텐데 그 후로 미국의 금융주들은 상당히 크게 주가가 상승했었던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기본적인 큰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만큼은 인지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것도 이제 만과 마스가 이런 것들도 그걸 또 우리가 잘 또 찾아내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노력도 대단하다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두산 에너빌트 얘기가 딴 데로 좀 새는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도 제가 생각할 때 마음이 또 꾸리꾸리할 것 같아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 지금 우리가 처음에 전쟁 터졌을 때하고 지금 모습하고 차이가 별로 없죠. 다만 이때보다 어때요? 높이가 올라갔잖아요.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주가가 좀 내려가잖아요. 그럼 비중 확대하시면 됩니다. 이 아래쪽에서 사주면 돼요. 121 이동평균선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럼 뭐 땡큐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자, 두산 엘리베이터가 지금 받고 있는 전체적인 수주 내용이라든지 가치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뭐 SMR 얘기 전 잘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미 그런 것들은 여러 숱하게 뉴스 보면서 다 들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도 딱 하나예요. 앞으로 성장성이 계속 유지되고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수주가 지금 거의 쌓여있는 양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이런 것들은 조정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쫄지 말고 매수를 해주는 거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좋은 거는. 그럼 때가 되면 다 매수 들어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자,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뭐 MLB 이 부분 지속이 될까요? 지금은 당연히 그렇겠죠. 조금 딜레이 되거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페타시스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미 수주 잔고가 있잖아요. 그 올해 매출 전혀 지장이 없어요. 다만 원가 부분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원가가 좀 올라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 변동폭은 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지금 1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예상치 상당히 좋거든요. 우리가 4분기 때 이 조정이 들어온 이 국면은 뭘까? 여기서 하락한 국면은 분명히 실적이 4분기 실적이 그죠?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조정이 들어온 거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박스권으로 가는 부분이 발생이 됐잖아. 이 박스권에 대해서만큼은 받아주자 이겁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이 기간 사이에서, 그러니까 12월, 우리가 3월 1일부터 생각을 해봐야겠죠.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매크로 악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나 생각해보면 저 수준을 갖다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하로 들어가면 비중 확대하는 쪽으로 또 이야기 드릴게요. 현금 있잖아요. 이럴 때 써야 되는 것들입니다. 아주 안 좋았을 때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만큼은 마음의 여유가 있고요. 돈이 없으면 말이 쫄려가지고 말이면 손절쳐야 되거든요. 손절 치는 게 나시겠어요? 조금 현금을 덜 써가지고 현금을 보유해서 나중에 대응하는 게 나시겠어요? 저는 그러면서 항상 보면 이런 얘기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플레이하는 게임에서 손실 안 보는 게임을 하기 위한 원칙과 법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기전기 같은 경우도 전력 설비죠? 일진전기도 전력 설비입니다. 괜찮죠? 저는 무조건 나서지만 매수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땡큐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수익 내고 여기서 수익 내고 다시 눌렸잖아요. 여기서 비중 확대 이제 10% 해야죠. 저 비중 확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요. 하도록 할 거예요. 좀더 땡큐지 뭐. 트럼프 덕분에 어떻게 트럼프 푸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고마운 거지 뭐. 그래서 저 자리에서 자리 잡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13만 5천 원 뭐 이 정도 가면 뭐 추가적으로 무조건 비중 확대 진행해서 평단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버도 여러분들 오늘 시그널 보면 이 생각은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음 달에 이제 뭐 기아 인베스트 데이 뭐 이런 것들 있고 로봇 관련된 부분이 한 번 정도 테마가 돌 때가 되긴 했어요. 왜 충분히 쉬었잖아요. 이 고점 찍고 나서 얼마큼 쉬었어요? 한 달, 두 달 쉬었죠? 보통 로봇 테마 같은 경우는 길게 쉬면 세 달, 짧게 쉬면 두 달, 뭐 아주 뭐 테마가 돌 때 뭐 한 달이나 통상적으로 보면 요 브레이크 타임 여기다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얘기는 작년에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한 달, 두 달 쉬고 또 치고 돌고. 근데 분위기만 봐줘주면 돼요. 이게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어요. 왜? 매크로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런데 세 달 안쪽에 한 번 돌려야 돼. 그것이 어떤 룰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감각적으로 이런 거 트레이딩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매크로 악재가 개선이 딱 되는 순간부터는 로봇은 무조건 다시 움직이게 되어져 있다. 제 1번 파다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로보티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얘기 드렸잖아요. 가격 경쟁력 확보부터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다고. 그다음 로봇의 손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그냥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 더 눌리면 오히려 저는 비중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버티고 가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여기도 고점 찍고 나서 똑같이 치잖아요. 그죠? 이거는 로봇은 다 비슷해, 지금 가고 있는 패턴이. 그래서 이거 어떤 로봇, 그 종목을 갖다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성장주는 항상 거래할 때 좀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 얘들이 흑자가 잘 안 나니까 조금만 문제가 되면 분명 이게 확 떨어질 때도 있어요. 자, 하이젠 RLM도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손댈 때 아니에요. 연기금이 들어와야지. 연기금이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손을 쓰기 시작을 해야 돼요. 물론 손실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살려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동생도 또 애지중지하던 동생인데, 뭐 지가 스스로 아프거나 몸살 감기 걸려가지고 빌빌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기다려주면서 살려주는 쪽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우리가 평단 좀 낮춰서 그러니까 손실 안 보고 나오는 정도까지 출구 전략을 갖다 준비 중인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8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어떻게 스트롱 바이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저는 이 종목 비중 50%까지 갈 생각이 있습니다. 되게 저는 좀 있어요. 삼성전자 갖고는 롱샷 플레이 하는데 이 종목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다. 아침에 일부 시간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가이던스 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변함이 없다고 보거든요. 자, 거기서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제가 가이던스 표 보실 때, 환율을 1450원, 1440원에 맞춰놓고 개성을 한 거거든요. 지금 다 1440원보다 더 높습니다.
아시죠? 적어도 5% 이상 평균 지금 원달러 환율이 높아요. 그러면 회계장부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차이가 크죠.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2분기 실적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예상치보다 빠질 수가 있어요. 왜? 환율이 좀 개선이 되면요. 그 점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민 안 한다. HD 현대마루시는 계속 공방하다 오늘 악재 터져서 쭉 빠지는데 이건 그냥 수급적인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지장 없어요. 다시 한번 또 매크로 좀 개선되면 될 거고, 이건 뉴스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냥 다 그냥 빠진 거야. 좀 더 많이 올랐어야 되는 덜 오르니까 그냥 빨리 얼른 차익 먹고 나온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또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또 놀란 마음에 또 정리한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리버리한 사람도 했을 거고, 뭐 그런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렇죠. 겁 많으면 주식 못해요. 자, 한중NCS 같은 경우는 지금 10%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 열린 거 보이시죠? 여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여기는 우리가 평단 조절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우리가 2분기 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우리가 다 커버링 가능합니다. 이제 초병 들어간 건데요. 이거 삼성전자 매도하고 여기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우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 자,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계속 여기서 자리 잡고 공방치잖아요. 눈치 보기 하잖아요.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전고치 테마 돌 때가 되긴 됐는데, 얘도 성장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로봇 돌고 이렇게 돌 때가, 그때까지 잘 우리가 뭐예요. 드리블 잘하면서 버텨줘야 돼요. 여기서 왜 안 올라?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들어와요. 이제 한 달 쉬었어요. 자, 지금 계속 매크로 악재 그리고 이제 자리 잡고 있는 모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래쪽을 눌리면 뭐 한다? 여기는 항상 열어두고 가는 거예요. 18,000원짜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쪽 가면 비중 확대하는 것들이고 치고 올라와 주면 땡큐 하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생각해서 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괜찮으면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행국이다. 그래서 자리 잡는 형국임에 틀림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좀 눌린다 하더라도 내일 뭐 들어오고 기아 인버스터 데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4월 달에 전 될 것 같아요. SL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SL을 띄워놓지 않았는데 SL도 같은 이슈인데 SL은 한 번만 그러니까 비중 조절해서 조금 평단을 갖다 조절해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어요. 일단 높은 평단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낮춰줘야 될 미션을 좀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SL스택 같은 경우는 이 등락이 워낙 큰 종목이에요. 보시겠지만 일간 변동폭이 기본적으로 막 10%씩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매크로 악재 안 좋고 또 그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눌렸겠죠. 근데 괜찮아요.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또 아래쪽에서 잡아주면 되니까 확인한 건 하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주가가 괜찮을 때는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래서 치고 올라간다. 그리고 EUV 공정 부분에서만큼은 SL스택에 관심 받는 건 여러분들 한두 번 설명드린 거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20% 정도 비중까지 가잖아요. 그럼 아주 신중한 타임에 비중 10% 확대하면서 평단 관리 해주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오늘은 손쓸 날이 아닌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서 조금만 더 지켜보면서 수급 개선되는 거 확인해야 돼요. 그죠? 오늘 유가가 트럼프 멘트 딱 날리면 유가가 갑자기 WTI가 100달러, 101달러에서 106달러 순간적으로 쳤거든요. 그러니까 쭉 떠빠지는 거지. 환율도 쭉 밀려버리는 것도 생기고요. 자, 그런데 그것이 안쪽으로 떨어지거나 그렇게 발생이 되면 그때 다시 또 공략을 해야죠. 유가하고 반도체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예, 그건 수급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글쎄요.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매크로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업황이겠죠. 그래서 일단 업황 좋은 건데, 매크로 때문에 돌리는 것들에선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 돌아오고 그러면서, 사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일주일 안쪽에 또 답을, 또 좋은 또 뉴스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은 목요일이고, 내일은 금요일이고, 내일까지 쉬겠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또 주말에 또 뭔 소리 할지 모르니까. 그럼 또 월요일부터 또 한바탕 해야지. 저도 뭐 쉽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달 들어서 하루에 한 종목 정도 지금 수익 내고 있잖아요. 어쨌든 열심히 해서 15개 이상 또 만들어내면서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있잖아요. 그 자변이 계속 우리가 좀 계좌가 좀 붕괴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좀 마이너스가 있다 하더라도 다 채우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입니다.
자, 모든 종목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올라올 때까지 계속해서 뭐합니까? 수익을 만들면서 관리해 나가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이번 악재까지 다 경험하고 나시면 웬만한 악재에 대해서만큼은 머니케어맨 클럽,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 하시면서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또 좋은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금 비중 늘리라고 한 부분은 오히려 장이 좋을 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이런 때를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항상 그런 것들을 뭐 인지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쉽지 않긴 한데, 뭐, 보세요. 아웃소싱 하면 여러분 제 말을 잘 또 따라줄 건 따라주셔야 된다라고 생각, 욕심은 뭐 왔나? 알을 부른다. 그렇게 해서 우린 욕심 부리지 않잖아요. 기본 수익률만 딱딱 챙겨 나가면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롱런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하겠습니다. 걱정 말고 대응하자.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봄쓱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에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이뤄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